근로자 이야기입니다. 근로자, 그 고귀한 자의 최소한의 권리, 바로 노동권익법입니다. 네. 자, 노동권익, 근로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법안인 거죠. 과연 어떤 분이 노동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두두두두두두 바로 이분입니다. 쪼개기,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서 이런 수당도 안 주고 법의 어떤 사각지대 속에서 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무시한 채 일을 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이제 차별받지 않도록 차차 개정을 해야 된다.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 숫자도 너무 부족하고 또 관리감독해야 될 사업체 수는 너무나 많고 지역의 상황들을 사실 중앙에서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 정부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한을 같이 공유하는 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그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결정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의체를 만들자. 직업 전환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기타 비용이 좀 수반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기금이 좀 설치가 되고 기금이 마련되어져야 된다. 찐이야. 예, 진짜가 나타났다. 노동자 대표,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덧 또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의원님. 정말 가장 큰 국민 행사인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쁘실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 정말 바쁘게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제 본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질문이 좀 궁금해서 저희가 이제 해보는 건데 또 비례대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님하고는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궁금해가지고. 비례대표들이 보통 전문성을 갖고 국회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노동부문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우리 현장의 노동자들 만나서 그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그리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용평등 문제, 굉장히 많은 얘기들 하고 계시고 그 얘기 들으러 다니느라고 제가 지역구 의원들보다 더 바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또 지역구 느껴 좋으면 아니요, 우리가 더 바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각자 우여곡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 지금 같은 당에 같은 이름, 심지어 나이까지 같은 이수진 의원님이랑 또 계세요. 맞습니다. 6구년 다 계시죠? 네, 맞습니다. 6구년.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명절 메시지를 우리 그 동작구에 이수진 의원이 보내셨나 봐요. 근데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하셔서 메시지 보내지 말아라. 보내지 말아라? 잘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제가 보통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리스트에서 빼는데 어떻게 이게 좀 누락이 됐나 보다. 죄송하다. 그랬더니 왜 지역구 사무실 전화 안 받냐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 제가 저 지역구 사무실 없는데요. 제 비례대표 이수진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죄송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정치 후원금도 조금 서로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그런 있고요. 경우는 괜찮네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근데
제 것도 상당수 가더라고요. 이수진 의원 만나서 제가 퉁치자. 네. 저희 같으면은 이제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무슨 큰 현우, 작은 현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비레리, 지영리 이런 거 어떨까요? 그거 좋네요. 저는 비레리고요. 지영리는 따로 계신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래서 저는 제가 주로 이제 노동 이수진 이렇게 별칭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뭐 판사 이수진, 동작 이수진. 판사 그게 제일 낫네요. 네, 그렇게 좀 약간 구분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어쨌든 이 노동 이수진 의원님께서 이력을 제가 좀 봤더니 간호사 출신도 노동이시잖아요. 네. 한노총 부위원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전국 의료산업 노조위원장도 역임을 하셨는데 젊은 시절에 어떤 경험을 하셨기에 혹은 어떤 연유로 이 노동운동가가 되셨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딱 그 뭐 제가 외람되지만 느낌은 진짜 나이팅게일이세요. 되게 온화하신 이런 게 있으세요, 약간. 온화해 보이죠?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나이팅게일, 뭐 그리고 백의의 천사 이렇게 그 간호사의 이미지, 병원 노동자. 근데 이 병원 여성 노동자의 그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백의의 전사죠. 맞아요. 그 응급 상황이라든지 또 굉장히 많은 업무와 교대 근무. 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기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환경에서 사실 인력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뭐 전투하듯이 일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병원을 떠나는 걸 보면서 더 업무가 이제 고돼지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냥 버티다가 그만두는 게 능사인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여성이 많다 보니까 분만휴가, 육아휴직 뭐 기타 이제 병가도 많이 생기고 이런 거에 어떤 유효 인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일하고 그런 환경에 대한 불만을 사실은 뭔가 노동자 활동을 통해서 개선을 해보자 이제 그런 의미로 노조 활동을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뭐 최근에도 기사들이 많이 떴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이 근로시간 자체가 오버가 되고 또 계속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은 그 환경에서 본인만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격한 어떤 그 노동 강도 때문에 그만두시는 간호사분들이 많다. 이제 이런 기사가 최근에도 떴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좀 목소리를 내보자. 이런 의도로 어찌 보면 노동운동가가 되신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러다가 국회의원까지 하시게 된 건 역시 이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이제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를 결심한 어떤 계기가 있으시다면? 사실 처음에는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없으셨어요? 네, 노조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보람 있는 그런 결과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직장 내 평등이라든지 어쨌든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이제 역할들 함으로 인해서 보람도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다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기업별 노조라는 어떤 제도 아래 우리 직장만 좋아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돼야 되거든요. 이 노동 영역의 문제라는 게. 그래서 저는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데 가서 현장성 있는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네, 정치인으로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것도 근본이 아닌데 그럼 이제 대통령까지 가는 겁니다. 아니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사실 노동자 출신 대통령 정말 멋있죠.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건 아니고요. 그 노동 운동의 시작은 의료 노동 문제였지만 결국에는 이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사 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됐을 때 좀 가장 뜻깊은 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법이 통과됐을 때 이제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 왜냐하면 그 과정이 정말 지난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이게 재정법이거든요. 굉장히 큰 법이고 지난 10년간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선배 의원님들이 참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더 늦추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한 8개월을 열심히 뛰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사노동자 분들도 만나서 만날 때마다 미안하죠. 그분들 국회 밖에 농성장도 차리시고 그 추운데 그러셨거든요. 60대 이상의 장년층 우리 어머니들이 사실은 많이 하셨죠. 용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와서 자신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동안 노동자를 인정받지 못해서 4대 보험도 가입이 안 되고 퇴직금은 물론이거니와 주 15시간 이상의 노동시간도 보장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다 보장받게 돼서 아주 뜻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나오신 그 의원님들 이렇게 뵈면 그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때 그렇게 성취감도 있으시고 좀 보람도 있고 이러신가 봐요. 그죠? 그럼요.
본회의에서 그게 딱 통과되는데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박수를 쳤죠. 그 주변에 한동훈 의원님들한테 같이 박수 쳐달라. 그런 순간이구나. 네. 예. 자, 이제 거의 반평생을 노동자를 위해 살아오셨고요. 또 국회에서도 역시나 다르지 않은 삶을 이어가고 계신 이수진 의원님의 근로자를 위한 권익법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 팀장, 네.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수진 의원님의 근로자 그 고귀한 자의 최소한 권리 첫 번째 노동권익법은요. 네. 우리도 대한민국 노동자예요. 5인 미만 근로기준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제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지만 일부 규정에 한해서는 적용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5인 미만까지 전체적으로 그냥 일괄 다 적용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법안을 저 말고도 이제 한 3분 정도가 더 발의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약간 법안 발의한 게 내용들 차이가 있는데 사실 당연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전면 적용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또 코로나19라는 이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사실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요만한 거 하나라도 사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그분들한테는 매우 큰 부담일 수 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안에서도 좀 비용이 수반되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조금 정부 재정 지원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 제가 낸 법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법이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노동권, 인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만약 구제 신청을 하면은 각하가 돼요. 이번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요러요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번에 해소를 하자. 제 법안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예. 자, 뭐 실제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법안이 있으면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거든요. 이제 근로기준법을 피하려고 무늬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 팀장, 노동자들이 직접 공동고발에 나선 지가 꽤 됐죠? 지금 2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1월 기준으로 보니까 그 고발 사업장이 총 114곳이 됩니다. 그 5인 미만 업장에는 그 해고를 둘러싼 규정,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 휴업수당, 휴게시간, 연장 근로 제한, 이 근로기준법상 보호해서 배제하는 규정을 악용해서 사업장을 5인 미만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다수는 안 그렇지만 그 쪼개기,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서 이런 수당도 안 주고 법의 어떤 사각지대 속에서 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무시한 채 일을 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악용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작년, 재작년 국감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사업체를 여기저기 몇 군데 만들어 놓고 부인이라든지 가족들이 다 이름으로 5인 미만으로 만들어서 사업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알고 보니 회식은 다 같이. 그렇죠. 주소지도 뭐 같은데 층이 다른다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다 다양하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부터라도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타당한 이유가 고용노동부의 그 4인 이하 사업장 실태조사 연구 영역 보고서를 보니까요. 주 40시간 근로시간 한도 연장 근로 규정 같은 거는 적용이 되더라도 무리가 없다. 다만 이제 연차휴가나 가산임금 지급같이 비용이 적결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뭐 무리수를 넣어서 확 한꺼번에 하자 이런 개념보다는 인간의 그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주는 것부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자고 하셨는데 중대법도 여기에 이제 그렇죠. 같이 적용하자는 말씀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법안이 따로,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아니고요. 중대재해 그 처벌법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형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법인데 이 법 관련해서도 사실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뭐 유예 조항이라든지 해당이 안 되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다만 좀 굉장히 센 법이고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재계라든지 또 다른 이해관계를 달리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면서 차근차근 중소기업들이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도 이제 차별받지 않도록 이 부분도 차차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법안 가보겠습니다. 네, 이수진 의원님의 근로자 그 고귀한 자의 최소한의 권리 두 번째 노동권익법은요.
지역 근로자도 좀 신경 써주세요. 네. 근로감독권한 공유법입니다. 현재 근로감독관이 계속해서 그래도 늘고 있는 추세긴 하죠, 의원님. 그렇죠. 2018년도 2,472명에서 21년도에는 3,12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늘고는 있지만 업무 수행이 주로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정도라서 사실은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좀 낮아요. 2019년도 기준 전체 사업체가 417만 개소인데요. 그중에 약 4만 7천 개소만 근로감독이 실시된 걸만 봐도 이게 상당히 역부족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야, 417만 개 중에 4만 7천 개. 네. 너무 적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예. 근데 또 예전에 보니까 근로감독관 역할이 사법경찰관 직무까지 굉장히 광범위하던데 실상은 더 심각한가요? 어때요? 더 심각하죠. 예, 이게 이 근로감독해야 될 내용이나 사안들이 막 더 진화되고 고도화되고 예, 신고된 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감독 권한 공유법이 또 하나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이제 내셨는데 이 구체적인 좀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그런 지자체의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 숫자 너무 부족하고 또 관리감독해야 될 사업체 수는 너무나 많고 그리고 또 지역의 상황들을 사실 중앙에서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지방 정부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한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감독관이 고용노동부 소속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를 그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그 근로감독관을 좀 고용할 수 있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소규모 사업체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상황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임급체불 이것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액수며 건수며 어마어마한데 이걸 다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요. 다만 조금 우려하는 게 이제 지방 정부가 워낙 친하거나 가까우니까 좀 유착돼서 뭐 비리 같은 거 봐주기 이런 거 있지 않겠냐. 뭐든지 하면 또 그런 명함이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들 사실 있으면 안 되는 문제죠. 이게 공권력을 그렇게 사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기강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되고요. 시민 우리 사회 단체들과 또 우리 국회에서 매의 눈으로 감사하고 지적하고 그 감시 관리 감독하는 어떤 시스템도 좀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2019년에 임금체불당한 총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80.4%나 되고요. 2021년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무려 65.8%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원님이 이와 관련해서 사법경찰법 개정안도 내셨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혹시 TV에서 그 중대재해가 발생한 그 기업의 본사, 그 다음에 사업장 가서 그 근로감독관들이 가서 압수수색하고 물건 전부 그 화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런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사건이 있으면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은 사실은 자료나 이런 거 확보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럼 그게 사법경찰법에 의거해서 그렇죠. 그 법에 의해서 그 권한을 부여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중대재해처벌법에도 그 특사경의 그 권한을 그 넣는 법을 발의해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또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관에게도 그런 권한을 줘야 되는 게 제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법안의 구체적인 어떤 취지는 그 전에 미리미리 사전에 좀 예방을 하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동권익법은요. 탄소 중립 사각지대 그들을 구하라 노동전환 지원법입니다. 자, 먼저 이게 탄소 중립 기본법이 이제 일찍이 통과가 됐고요. 그 법안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아쉬운 점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또 이 법안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도 굉장히 힘들게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좀 포괄적이고 좀 전체를 보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거시적인 법안이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산업이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라든지 노동 부분에 전환은 필연적인 거고요. 네네. 그 필연적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거제도, 울산에서 조선업 수주를 못 해가지고 일이 없어서 노동자들이 해고를 엄청나게 많이 당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때 사실 정규직들은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노사 간에 논의를 하겠지만 이 사내하청 노동자라든지 이 비정규직 분들은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조선업 하나만 해도 정말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해고를 당하고 거제도와 울산에서 빠져나가면서 그 지역이 거의 초토화가 됐습니다. 지역 상권 자체가 무너진 그렇죠. 거죠. 예. 그렇듯이 이렇게 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화력 발전소가 많이 운집돼 있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 사회 그리고 노동자들 여기에 변화는 필연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냥 그가 셧다운되면 그 노동자들은 다 해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수송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동차 산업이 사실 수소차, 전기차로 바뀌면서 부품 같은 것들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럼 그 많은 중소기업 부품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자동차 정비업체들 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산업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럴 경우에 저희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탄소 중립이라는 건 계획입니다. 이게 다 법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정부에서 뭐 산자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각자 어떤 영향을 할 것인지 근거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지금 의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탄소 중립 기본법의 후속 조치 그렇죠. 그런 딱 취지가 이해가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은 저는 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회의를 해서. 왜냐하면 다들 신뢰가 없으니까 혹시 이 법을 만들어서 이 예산이나 이런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손해보는 거 아니야?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러기도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그래서 이 법안에는 이런 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그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결정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의체를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를 좀 정의로운 전환을 하려면은 직업 전환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기타 비용이 좀 수반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기금이 좀 설치가 되고 기금이 마련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금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지역마다 이 정의로운 전환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 본인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분야가 어찌 보면 고탄소 그리고 노동 집약적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일 겁니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미래로 가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지금 변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당사자분들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이런 의견들을 청취하고 계신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센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거시적인 부분 얘기하셨거든요. 근로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구체적으로는 좀. 그렇죠. 예를 들면은 석탄 산업, 그 석탄 발전소가 문을 닫거나 이제 LNG 발전소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획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근데 다만 LNG 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 인력이 한 3분의 1 수준밖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자연 감소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내용이 바뀌면은 전직하기 전에 그 트레이닝이 필요하잖아요. 재취업 교육을 받는 그렇죠. 재취업 교육을. 그래서 근데 일을 하면서 재취업 교육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좀 일하는 거 그렇죠. 유급 휴가를 준다든지 그래서 충분히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업 훈련 교육을 받는 시간과 예산을 이제 배정해 주는 거겠죠. 또 여기 보면은 그 각 산업마다 정규직도 있고 또 비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이라 하면은 뭐 이제 사내 하청 근데 또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12월 말까지 호남 화력이 이제 문을 닫았는데요. 그때도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챙겼습니다. 노동부한테 한 분도 소외됨 없이 전직 지원이라든지 재취업 훈련이라든지 다른 데 가는 걸로 다 정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체크를 하셨군요. 네네. 그랬더니 아니다 다를까. 사각지대가 또 있어요. 있었던 거죠. 2차 밴드, 그러니까 그 하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카운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0분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분들이 다른 데서 일할 수 있게끔 다시 면담을 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고받은 바로는 12명은 이제 일자리를 만들었고 아직도 8분이 해결이 안 됐다 해서 끝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 말도 못하고 어디서 목소리도 못 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라질 뻔했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비정규직들까지도 우리가 다 이렇게 소외됨 없이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여기에 대한 뭐 조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기술 발전하면서 미래에 없어질 직업으로 지목돼도 굉장히 불안한데 이거는 사실 눈앞에서 조만간 사라질 거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실태조사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작년에 조사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 불안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비정규직 노동자 76%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다른 일자리로 또 이제 창출해 주던 뭐 이런 좀 안전장치가 확실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강력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전체적인 이 사회 구조상 또 산업 구조상 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예상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들을 쭉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팔로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그 다툼이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법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법에 딱 근거가 있으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어떤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수진 의원님과 함께 노동권익법에 대한 3가지 법안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누면서 느꼈지만 말씀을 굉장히 유려하게 잘하시고 막힘이 없으시고 또 성격도 굉장히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학창 시절 때부터 튀는 학생이셨다 그러네요. 학창 시절 때 굉장히 여려 학생이셨다. 그래서 막 뭐 학창 시절 때 의원 단장도 하시고 연극부 회장도 하시고 세상에, 오락부 굉장히 열정적이셨다고 하는데 제가 워낙에 성격이 그 적극적입니다. 명랑 쾌활 소녀였었고요. 학창 시절에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한테 수업이 좀 하기 싫어서 오락 시간을 갖고 싶어서 갑자기 수업하다가 제가 손듭니다. 소리 듣고 네, 선생님. 이수진 왜? 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수업하다가 이야 대단하시네. 대단한 능력입니다. 자, 뭐 성격이 그때부터 남다르셨고 그 성격 그대로 어찌 보면은 현장에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또 의견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의원님 아무리 그래도 전문 분야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의료나 보건 노동자들도 몇 년째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법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사실 제 가슴 한쪽에 아픈 손가락이죠.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 너무 고생 많이 하는데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법안 발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제가 그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근데 그 법안 제가 개정안으로 해가지고 내가 가만 보니까 그 보건의료 인력들이 여성들이 많고 여성들이 많다 보면 당연히 분만휴가, 육아휴직, 그다음에 교육훈련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태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또 간호사들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 시간을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보장하는 거를 제가 모성 정원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좀 모성 정원제 인력을 정규 인력으로 따로 두자. 거기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유효 인력을 둬야 된다. 이 법은 이미 발의를 했는데 아직 다뤄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할 때 적정 보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소병원이라든지 지방병원들 같은 경우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나 너무 열악하니까 사실은 서울로 많이 오세요. 그만두고. 몰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적정 보수 수준을 좀 실태조사할 때 좀 조사를 하고 전국에 어디에 계셔도 적정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한다라면은 이제 좀 원활하게 인력 수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는 법안을 발의. 저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지역은 오히려 보수를 더 높게 주면 그렇죠. 지역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인구 분산 효과도 있잖아요. 이게 공공성이 강한 영역이잖아요. 병원 산업이라는 게. 그럴 수 있겠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자, 지금 뭐 밖으로 표출이 안 돼서 그렇죠. 의료 현장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국회가 좀 세심히 살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거듭 하게 됩니다. 자, 그나저나 의원님 그 비례대표 후보 출마 선언 때 보니까요. 현수막 문구에 심상정을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혹시 라이벌이세요? 어떻게 이런 문구를 쓰게 되셨는지? 심상정 우리 후보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 네. 노동계 후배로서 존경하는 분이고, 사실 제가 그때 그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썼던 이유는 우리 민주당이 약간 노동정책이 좀 부족하다 이런 좀 시각들이 좀 있으세요. 노동계나 이제 시민사회단체들 쪽에서. 그래서 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민주당이 정의당보다도 또 훨씬 더 관심을 갖겠다. 훨씬 나은 노동정책과 역할들을 보여드리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이 방송 시작할 때 그다음에 대통령인가요? 그런 농담을 했는데 이 문구를 보고 진짜 하셨나? 저는 예. 더 잘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뭐 나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특별한 의정활동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마지막 각오까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국회 활동 이제 3년 차로 이제 접어드는 해인데요. 지난 2년 좀 좌충우돌하고 부족했던 점도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면서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상임위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정치가 현장을 모른다라는 소리 굉장히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셨던 그 헌신과 그 열정,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음 잊지 않고 국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리고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곁에 서겠다라는 그 약속 잊지 않고 국회 입법 노동자로서 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또 마지막에 또 입법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자,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이수진 의원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